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산 분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3절 이원 배치 분산 분석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어떤 팩터라고 하는 분산 분석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요인이 하나인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하다 보면 어떤 팩터, 원인이 되는 요인이 하나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이상이 되는 경우 그거 분석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름을요 이원이라고 보시면 돼. 팩터가 2개 이상 된다는 것이죠. 우선 2가지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원, 2가지 요인에 의한 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반복을 하는 경우랑 반복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 아시겠죠? 자, 여기 얘 나와 있는 거 살짝 보시면 자료가 N개 주어져 있고요. 실험 요인과 관련한 A의 팩터랑 B에 의한 실험 요인 2가지가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어떤 요인에 의한 K번째 효과를 A, 요거 알파 이렇게 쓰고요. 어떤 B의 팩터에 의한 H번째 효과를 베타, H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이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반복이 있게 되면 여러 번 반복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A와 B의 어떤 결합과 관련한 그것을 인터랙션이라는 교호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마, K, H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귀무가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팩터, 첫 번째 요인에 의한 효과가 과연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팩터, 베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타 값이 전부 다 제로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요인 B의 효과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0이 아니다 그러면 B에 의한 효과는, 요인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호 효과 해가지고 A와 B가 동시에 같이 시너지 효과라든가 상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느 회사에 남녀별 또 학력별로 봉급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월급 봉급이 차이가 나. 근데 이게 성별 때문인지 성별이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학력에 의해서 영향이 있는 건지 그거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에 의한 성별에 의한 요인을 살펴보면 알파 남성, 알파 여성, 이게 빵이라고 그러면 남녀의 봉급은 서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요인이 요거 학력별 베타,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렇게 세 수로 나눴는데, 자, 수준을 이렇게 세 수로 나눴는데 이게 다 베타가 제로다 그러면 학력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먼저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호작용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성별과 학력이 같이 결합이 돼서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요, 교호 효과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거 보면요, 우리가 그림 여기 10-4와 10-5 여기 보면은 A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력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평행을 그리게 되면은 이럴 때는 A와 B 사이에 어떤 크로스되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교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1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B1일 때보다 B2일 때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월급이 높아요. 봉급이. 근데 A2 집단 여기를 봤을 때는 오히려 B2가 더 높은 경우, 더 낮은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크로스 형태가 되면은 두 직선의 선이 방향이 다르게 되면은 이때는 교호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F값을 통해 가지고요. 귀무가설을 기각하느냐, 채택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봤었던 그 얘기니까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원 배치 분산 분석법인데 반복이 없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아노바 테이블 만드는 분산 분석 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원 배치 분산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 팩터가 2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개 요인의 어떤 분산 분석 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이 있는 경우랑 반복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반복이 없는 경우 아노바 테이블 만드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교호작용, 교호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2개 요인을 A, B 팩터로 하고요. A는 픽의 처리 수준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처리, 트리트먼트를 P개, 그리고 요인 B에 대해서는 Q개의 처리 수준으로 나타낸다라고 할게요. 자, 요인 A의 수준을 여기 쭉 A1부터 A2, AP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로 나타낸 것이죠. 벡터 B에 따른 요인을요. B1, B2 이렇게 해서 Q까지 나타내게 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B, Q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나올 수 있는 전체 여기 데이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P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A1에 대한 평균값, 그 다음에 B1에 대한 평균값 이렇게 가로 세로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전체 평균값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원 배치 관련된 자료를요 정리를 한 다음에 A에 따른 어떤 효과와 B에 따른 효과, 그걸 우리가 지금 효과가 있나 없나 그걸 볼 건데 이런 모형을 쓸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와 관련된 것은 알파에 나타내고 B와 관련된 것은 베타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뭐 감마 이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귀무가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에 대한 요인에 대한 귀무가설은 알파1 이거부터 전부 다 0이다 라는 게 귀무가설이야. 이게 다 0이 되면 효과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에 대한 요인에 따른 귀무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타 1부터 쭈르륵 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요 분산 분석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전체 요인에 대해서 어떤 A에 의한 요인과 B에 의한 요인과 아니면 잔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총제곱합이다 라고 하면요 A 요인에 의한 거와 그래서 SSA 이렇게 썼습니다. B 요인에 의한 거와 잔차 S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분해를 쫙 해가지고 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유도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유도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제곱합에 해당하는 TSS 자유도는 전체 N개에서 하나를 빠지는 것이고요. 여기 A 요인에 대한 자유도는 이게 P개잖아. P-1 이렇게 되고요. B 요인에 의한 자유도는 Q-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잔차 제곱합이다 하면은 여기 전체 n에서 p 플러스 q 플러스 1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p-1, q-1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아노바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요인 A에 의한 제곱의 합 SSA, SSB, SSE 이렇게 찾아냈고 요거를 TSS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평균 제곱합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유도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MSA, MSB, MSE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F값을 가지고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가, 기각할 수 없는가 판단하게 되는데 자, F값은요. 요걸 기준으로 해요. MS2분의 MSA, MS2분의 MSB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낸 요거 A 요인에 대한 우리가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그러면 검정 통계량이 F값이 MS2분의 MSA 이렇게 되잖아. 이 값이 F 통계량의 기각 영역에 속한다라고 하면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니까 A의 요인은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F 통계량이 이제 두 번째 요인 B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MSB를요. MSE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F 통계량을 구하고 이게 기각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예, 역시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B 요인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귀무가설 B 요인에 의한 귀무가설 자유도가 A 요인인 경우에는 P-1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끝에 달라붙어 있는 요겁니다. 잔차에 대비해서 비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F값을 이렇게 MS2분의 MSA를 우리가 계산하고 MS2분의 MSB를 계산하고 그래서 이게 기각에 들어가면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실제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종류의 절단기가 있고요. 절단기계가 4개가 있고 5종류의 금속이 있습니다. 자, 절단기는 이렇게 4개 있고 금속은 이렇게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절단과 관련한 속도를 측정한 결과가 여기 쭉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절단기 종류에 따라서 절단 속도가 차이가 있는가? 에이, 뭐 절단기 뭐 그 종류에 따라서는 별로 절단의 속도 효과에는 차이가 없어. 뭐 그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5가지의 금속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절단 속도가 차이가 나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2가지 요인에 의한 데이터를 우리가 끄집어 내었고요. 이걸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아노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거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먼저 한번 체크해 봅니다. 자, A 요인에 의한 귀무가설과 B 요인에 의한 귀무가설을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A 요인에 의한 귀무가설은 요거 A가 요 알파 요거 0인가? 그걸 보는 거야. 이게 다 0이면 절단기의 차이에 의해서는 절단 속도가 차이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B 요인에 의한 거를 살펴본다 라고 하면은 재료의 강도에 차이가 없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체크하는 것이죠. 자, 유의 수준은 5%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우리 계속 했었던 것처럼 TSS 값을 구해야 됩니다. 얘랑 여기 어떻게 돼? 20개잖아. 4, 5, 20. 각각에 대해서 차이를 다 빼줘야 됩니다. 요거 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다 해서 계산을 하면 뭐 518 이렇게 나옵니다.
뭐 12에서 10 빼고 2에서 10 빼고 이렇게 다 차이를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SSA 요거를 봅니다. A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A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와의 평균과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6과 관련한 것인데 그거를 다 빼주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요 평균과 관련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평균이 전체 평균이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이게 전체가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6과 10 차이, 16과 10 차이, 뭐 11과 10 차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10 이렇게 됩니다. 여기 살짝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여기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와 관련된 거를 한번 체크해 본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B와 관련된 거를 보신다 그러면 여기 SSB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전체 평균이 지금 1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10이라고 보시면 돼. 10. 자, 그러니까 각각의 금속 재료가 1번은 14잖아. 14와 10과의 차이, 7과 10과의 차이, 12와 10과의 차이, 6과 10과의 차이, 11과 10과의 차이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다 10, 10, 10, 10 하는 거니까 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4번 곱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18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E 이거 나타내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에 대한 TSS에서 SSA와 SSB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설명 안 되는 거니까 2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F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F값은요 앞에 본 것처럼 여기 A가 절단기고 B가 금속이고 잔차 24를 구했으면 자유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4개의 종류니까 4-1 해서 3이 되는 것이고 금속 재료가 5개잖아. 그래서 5-1 해서 4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유도는 우리 요 앞에 나타낸 표를 보시면 요거 P-1과 Q-1을 곱한 게 잔차의 자유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거 2개 곱한 거 3 곱하기 4가 자유도가 되는 겁니다. 우선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뭘 하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분산 분석 표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평균 제곱합이야. 310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184를 4로 나누면 이렇게 오케이. 다음에 24를 12로 나누면 이렇게 F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나누는 거죠. 103.3을 2로 나누게 됩니다. 얘는 103.3을 2로 나눈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23은 46을 2로 나눈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기강력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숫자가 굉장히 크네. 그래서 F값, 자유도 나타내는 3과 12 요거죠. 3과 12, 4와 12 요 F값 보니까 F 검정 통계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각 영역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귀무가스를 기각하게 되는 것이고 기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절단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단 기계에는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료가 어떤가에 따라서도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 봤었던 그 표를 연습하는 거니까 요 아노바 테이블 그대로 빈칸 메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셀프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 살펴볼게요.
자, 반복이 있어. 반복이 있으면요. 앞에는 한 번 실험을 했는데 여러 번 반복을 해. 반복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도가 높아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복 횟수를 무한히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반복의 횟수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호 효과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1에 따른 효과를 여러 번 반복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여러 번 했고, A2에 대해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각각에 대한 평균 이렇게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요거를요, 열과 행에 따른 또 총평균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A의 요인에 의한 효과, 베타 B 요인에 의한 효과, 감마 이게 바로 교호작용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나머지 잔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경우에도 똑같이 어떤 총 제곱합, 어떤 총 전체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살펴보면 A 요인에 의한 거, B 요인에 의한 거, 교호작용에 의한 거, 잔차에 의한 거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유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PQR에서 하나 빠지는 게 TSS의 자유도고요. A, 처리합의 자유도는 이 A가 지금 P 있으니까 P-1, Q-1 요거는 교호작용과 관련된 자유도는 P-1과 Q-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잔차 제곱의 자유도는 이렇게 PQ, R-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이 뭐냐면 몇 번 우리가 반복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표 이렇게 나타내면 A 요인에 의한 거, B 요인에 의한 거, 교호작용, 그래서 SSAB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잔차에 의한 거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도는 P-1과 Q-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서 한 거랑 똑같이 평균 제곱의 합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SSA를 자유도로 나눠주고 SSB를 자유도로 나눠주고 교호작용에 대한 평균 제곱 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SSAB를 자유도로 나눠준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SSE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로 나눠주면 MSE 이렇게 됩니다. 자, 규모가설은요. A의 요인에 의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빵 해서 규모가설 나타내는 것이고, B에 의한 효과가 있습니까? 전부 다 없습니다. 해서 나타내는 게 빵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교호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값이 빵이다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요, 우리가 앞서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MSE로 나눠주는 거죠. MS2분의 MSA, MS2분의 MSB. 오차항에 대한, 잔차항에 대한 얼마나 진짜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F값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서 작다라고 하면은 에이, 그 뭐 오차항에 비한 것보다 A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효과 나타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역시 구체적으로 한번 살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검정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사진기사가 사진기의 선명도와 사진 현상제인 메톨과 하이드로퀴논이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상액 1리터당 메톨 함유량의 수준을 1.5와 2.5g으로 했고요. 선명도에 따라서 요거 현상액을 좀 다르게 넣었고요. 그리고 하이드로퀴논의 함량의 수준을 여기 4g과 6g으로 해서 아래의 표를 얻었습니다. 자, 이게 두 번 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28.30이 아니라 28과 30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낸 건 28, 42, 33, 40 이렇게 된 거야. 두 번째가 30,
38, 33, 42 이렇게 된 거야. 아까 표에서는 바로 밑에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숫자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옆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제곱의 합이다 그러면 여기 우리 앞에 봤었던 것처럼 SSA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게 31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거랑 전체 요거와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제곱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40.5와 요거의 차이를 빼서 제곱하게 되는 거. 어차피 두 번 할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다 31, 31, 31, 31로 나타낸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와 관련한 거 SSB는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두 번 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 2를 곱해 줬습니다. SSAB 이렇게 되는 것은 요거 두 개 어차피 평균 나타낼 거니까 28과 30의 평균인 29 요거를 활용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29에서 31을 빼고 34.5를 빼주고 35.75를 더해줘서 제곱을 하는 겁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 SSE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이렇게 하고 SST를 계산을 하면 여기에 얻어진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각각에 대한 제곱의 합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도를 써주는 거죠. 지금 두 개잖아. 그러니까 P-1, P가 2니까 1. Q-1, Q가 2니까 하나 빼주면 1. 교호작용 P-1과 Q-1을 요거 곱하는 거죠. 1과 1을 곱하니까 1. 나머지 요거 해서 전체는 7, 4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평균 제곱합 기계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80.5 나누기 1, 12.5 나누기 1 해서 이렇게 나타냈고 여기 잔차에 대비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요거 비율로 나타낸 게 F값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F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요인 A가 여기 보시면 60.2로 크게 되잖아. 자, F값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 하에서 7.71 돼야 되니까 7.71보다 커야 되거든. 그거는 요 A밖에 없어. 그러니까 A 요인만 영향을 미치고 B 요인이라든가 교호작용은 없다.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의 밀과 5가지 어떤 비료가 밀의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이 밀의 품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비료의 종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상호 교호작용이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주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는 F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 그러니까 제곱의 합은 다 계산돼 있고요. 자유도만 찾아서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면 이렇게 평균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고요. 요거는 1. 그래서 F값은 1분의 6, 1분의 15, 1분의 3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산 분석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반복이 있는 그리고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 투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팩터 요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F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살펴보는 것까지 봤습니다. 아노바 테이블 잘 정리하시고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